네, 인생 유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안 내력이라는 용어는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생이 유전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인물을 예로 들기엔 어려우니 명작 중의 명작인 영화 대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마 르와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남자라면 여러 번 봤을 영화입니다. 먼저 영화 대부의 간략한 줄거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대부의 주인공은 배우 알파치노가 배역을 맡은 마이클 꼴레오네입니다. 대부 1편부터 3편까지 마이클 꼴레오네의 인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영화 초반부에는 군복을 입은 마이클이 여자친구 케이 아담스와 자신의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케이 아담스는 나중에 마이클의 아내가 되고 대부 3편 후반부까지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 마이클의 첫째 영인 소니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군에 입대한 마이클을 꾸짖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가족이 하는 마피아 사업이 탐탁치 않아 아버지인 비토 꼴레오네의 명을 어기고 군대에 자원 입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은 새님들이나 가는 것이라고 비웃던 첫째형 소니와 다르게 군에서 제대한 마이클은 대학에 입학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에 선하려 했던 마이클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마약 사업을 반대했던 아버지 비토 꼴레오네가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총에 맞은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마이클은 상대 조직 두목과 그와 결탁한 경찰서장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의 형 소니와 조직원들은 대학생 새님인 마이클이 총이나 쏠 줄 아느냐면서 비웃는데요. 결국 마이클은 상대 조직 두목과 경찰서장의 머리에 총을 쏘아 죽여버립니다. 이후 첫째 형 소니는 상대 조직원들로부터 총에 난사당해 죽고 마이클이 비토 꼴레오네에 이어 마피아 두목 자리에 오릅니다. 세월이 흘러 세력을 확장한 마이클은 미국에서 유일무이한 마피아 두목이 됐지만 대부 3편 마지막엔 그의 딸이 상대 조직 킬러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인 인생이 유전되는 이유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대부의 이야기처럼 마이클은 처음에 자신의 가족의 사업인 마피아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자원 입대하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우연한 일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부정했던 아버지보다도 막강한 마피아 보스가 되죠. 그럼 영화 줄거리를 토대로 인생이 왜 유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클의 가족이 마피아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본인의 아버지가 상대 조직원에게 총을 맞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 방식입니다. 영화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아버지가 총에 맞자 자신이 상대 조직 두목과 경찰서장을 쏘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이 마피아다 보니 총을 얻는 건 식은 죽 먹기였고 심지어 머리통에 총 쏘는 방법까지 아버지의 부하가 알려줍니다. 결국 마이클은 협상을 하자고 상대 조직 두목과 경찰서장을 레스토랑으로 불러들여 화장실 변기 뒤에 숨겨놨던 총으로 머리통에 구멍을 냅니다. 만약 마이클이 마피아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총을 겨눈 놈을 깜빵에 쳐넣거나 집에 있는 식칼이라도 들고 찔러 죽여야 하나 벌벌 떨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결론은 이겁니다. 마이클도 본인 가족의 마피아 사업은 싫어했지만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기에 그가 택한 해결 방법도 똑같은 방식이었던 겁니다. 만약 자신의 윗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형제 자매나 사촌 동기, 그의 아랫세대 중에는 그를 보면서 사람을 죽여도 초범이면 깜빵에서 몇 년만 살고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꼭 살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을 겁니다. 만약 자신의 윗대에서 이혼을 여러 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형제 자매나 사촌 동기, 그의 아랫세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윗세대에 누가 이혼을 여러 번 하면 그의 형제자매나 자식 세대에서 줄줄이 사탕처럼 이혼을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선임했던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지인 할인을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만약 아버지가 어부인 사람은 큰 돈 벌려면 생선을 많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어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생선 많이 잡으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생선이 돈이 될까?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조차 않을 겁니다. 만약 자신의 부모가 학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의 자녀는 은연중에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지인 중에는 자신의 부모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은 절대 학원을 하지 않고 대기업에서 편하게 월급쟁이로 산다고 했는데 정작 그는 몇 년 뒤에 대기업을 퇴직하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첩의 딸이 첩이 된다는 말 아시나요? 뉴스 댓글을 보다 보면 역시 첩의 딸이 첩 노릇을 한다는 댓글을 종종 보는데요. 첩의 딸은 자신의 엄마가 첩 노릇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딸은 오히려 어릴 적부터 그 누구보다 자신의 엄마가 창피하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첩의 딸이 그렇게 원망했던 본인의 엄마처럼 첩이 될까요? 그녀는 아마도 은연중에 첩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는구나, 어떤 경우에는 첩으로 살아도 호의호식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 경제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여러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운연중에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결국 지나고 보니 그녀 역시 첩노릇을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자 성격이 자유분방하다고 해서 첩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첩 노릇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자신의 행위가 본인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지도 못한 먼 사람에게까지 레퍼런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여러분이 먹방을 자주 보면 유튜브에 먹방 영상만 계속 올라오고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영상이 계속 올라오듯이 본인의 인생이 가까운 사람들의 알고리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질병 역시 유전된다는 건 이미 많이 아실 겁니다. 만약 윗세대의 암이나 당뇨,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면 단언컨대 그의 형제 자매나 아랫세대도 비슷한 질병으로 줄줄이 사망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발병하는 나이대까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속에 있는 유전자도 비슷한데 생활 습관까지 비슷하니 일정한 나이가 차면 비슷한 질환이 발병하는 겁니다. 결국 비슷한 직업에 비슷한 결혼 생활, 말년에는 비슷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마치 운명처럼 인생은 유전된다는 말이 있는 듯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